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6월 17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의 한 병원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비닐백에 쌓인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을 냉장 안치실로 옮기는 장면이 뉴스를 타고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많이 나왔는데 왜 유독 이 사망자에 관련된 뉴스가 외신을 타고 세계에 전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 보고된 델타 변이의 첫 번째 사망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였던 고인의 사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감염 바로 직전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보고서를 통해 사망자가 남부 파라나주 아푸카라나시에 사는 42세 여성이며 지난 4월 초 일본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브라질 도착 이틀 후인 4월 7일 호흡기 이상 증세를 나타내 다시 받은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일로부터 8일이 지난 4월 15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임신 28주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들을 출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델타 변이 감염 사실은 브라질 보건부의 연구기관인 오스바우드 크루스 재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로 인해 사망한 이 여성은 분명 일본에서 감염병에 걸려왔습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음성 확인을 받았고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음성 확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귀국 일정은 4월 초입니다. 무려 4월부터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미 4월 이전부터 델타 변이가 만연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델타 변이에 의해 사망한 브라질의 임산부,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사실상 일본발 델타 변이가 남미에 상륙한 것이기 때문에 브라질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전 세계의 우려 속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은 방역에 수많은 구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 대표팀들의 감염 관련 뉴스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일본에 입국한 우간다 선수들의 확진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간다 선수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후 출국 36시간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코치는 공항 검역에서 20대 선수는 합숙을 하는 호텔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나머지 한 명도 델타 변이 감염이 의심되면서 추가 검사를 실시해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도쿄올림픽 관련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은 단 2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은 정부의 발표대로 우간다 선수단 2명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보다 4명 더 많은 6명이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만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는 6월 25일 격리 의무를 면제받고 특례 입국한 도쿄올림픽 관련 외국인 가운데 프랑스인, 이집트인, 스리랑카인, 가나인 각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실토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인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올림픽, 패럴림픽 출전 선수단과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특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격리 의무에서 면제된 선수단 관계자 사이에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의 효과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이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조차 델타 변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백신 접종률도 낮은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무려 7만 명 안팎의 올림픽 관련 입국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일본이 진행 중인 공항에서의 검사 방식은 타액을 채취하는 방식인 항원 정량 검사입니다. 이것은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올림픽 직전 외국 선수단과 미디어 관계자들의 입국이 몰려들면 확진자를 걸러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의심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암울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내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지난 6월 21일 기준으로 총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는 이미 지배종이 된 데 이어서 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로 알려져 있는 델타 변이 플러스가 덴마크에서 보고된 이후 지구촌은 점점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의 출현으로 떨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플러스도 이미 일본 지역사회에 완전히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자 일왕까지 도쿄올림픽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청의 니시무라 야스히코 장관은 일왕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매우 심려하고 계신다. 올림픽 개최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배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왕의 우려가 맞는지 재차 질문하자 그는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직접 그렇게 느낀 것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다만 일왕으로부터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재빨리 이것은 장관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청 장관의 발언 이후 일본 유력 주간지 여성 자신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려는 IOC와 스가 정권의 자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전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왕과 스가 사이에 내부 분열의 조짐까지 보인다는 점입니다. 6월 21일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리고 도쿄도는 경기장당 수용 인원의 50% 범위 최대 1만 명까지 국내 관람객을 들인다는 방침에 합의했는데요. 다만 7월 12일 이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나 이에 준하는 방역대책이 발표되면 무관중 개최를 포함하는 여러 대책을 다시 강구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26일 도쿄 유권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인 58%가 이대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30%만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가 내각 지지층 가운데서는 올림픽 개최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반대 의견을 크게 앞섰는데요. 델타 변이에 이어 델타 변이 플러스까지 일본에 퍼진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특정 정치인의 지지층만 올림픽 개최를 찬성한다. 스가를 지지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서 스가를 지지하게 된 것인지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대보다는 불안과 동요, 현재 도쿄올림픽에 대한 일본 현지 여론을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전회복, 역사전과 사상전 등의 저서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세력의 존재와 그 위험성을 지적해왔던 전쟁사 연구가 야마자키 마사히로 작가는 올림픽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현 일본의 정세를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대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색이 짙어진 상황임에도 비합리적인 상황 인식 아래 전쟁 완수를 부르짖으며 국민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제국시대의 병폐가 스가 내각의 올림픽 개최 집착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해도 병원에서 대처조차 하지 못해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꿈, 희망, 유대와 같은 공허한 미사역으로 은폐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코로나라는 환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와중에 올림픽을 강행하다니 폐색이 짙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상황 인식 아래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태평양 전쟁 말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